들리는 음향 내는 소리 17번째 시간 사인파 합성 복합파동의 분석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니다. 프랑스 수학자 프리에는 어떤 파동이라도 주기적이라면 진폭, 주파수, 위상을 가진 사인파의 합성으로 설명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프리의 스펙트럼 분석은 합성된 사인파의 주파수가 모두 기본음의 자연수배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수학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수학적으로 설명하여 있다는 것은 완벽하게 맞아 들어간다 라는 얘기입니다. 모든 소리는 기본음의 자연수배의 배음의 합이다. 음악도 목소리도 기본수의 자연수배 배음들의 합이고요. 모든 소리가 합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사각파, 구형파라고 하는 이런 파형 만드는 경우 있죠. 여기에 만들고 싶은 파형이 이게 사각파가 있어요. 사각파. 만들고 싶은 사각파 모양이 여기에 있고요. 이 사각파를 만드는데 기본음 사인파가 있습니다. 같은 주파수의 사인파가 있고 여기에 홀수차 배음, 3배음, 5배음, 7배음에서 홀수차 배음을 계속 더해서 넘어갈수록 어떻게 돼요? 사각파에 가까워지죠. 모든 것은 사각파를 만들려면 기본음의 홀수차 배음이 무한대로 있는 파형의 합이라고 하는 건, 무한대라고 하는 게 주파수 무한대를 의미합니다. 이 주파수 무한대를 의미하는 소리이기 때문에 가청 주파수는 20kHz까지이니까 실제로 구형파를 제대로 들을 수는 없게 되겠죠. 가청 주파수는 20kHz까지이기 때문에 20kHz 미만의 주파수만 사각파형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무한대 주파수까지 들을 수 없으니까 사람은 완전한 사각파형을 들을 수는 없습니다. 사각파형의 비슷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죠. 물론 사각파형을 듣는다는 자체가 큰 의미는 없어요. 근데 이 배음의 합이라고 하는 것이 음질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유의미합니다. 모든 소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미를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파형의 모양이 사인파의 어떤 모양이기 때문에 사람이 듣는 모든 소리를 배음의 합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어요.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가 가청 주파수를 20kHz까지만 얘기를 하지만 20kHz까지 얘기하지만 가청 주파수 범위를 40kHz까지 늘린다. 실제로 어떤 연구에서는 가청 주파수가 20kHz지만 어떤 사람들은 20kHz 이상의 소리를 듣고 방향을 확인해 낼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가청 주파수의 범위를 40kHz까지 늘리면 음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많이 증가하죠. 이런 것들을 생각했던 사람들이 옛날에 명품 아날로그 음향 장비를 만들던 사람이에요. 예를 들면 SSL 콘솔 엔지니어가 개발 신념에 따라 가청 주파수를 40kHz까지 했고요. 스튜디오에 오픈 릴 데크를 설계하던 설계자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이전에 그 많은 명품 아날로그 콘솔이나 레코더나 이런 것들을 만들던 엔지니어들이 가청 주파수 20kHz는 너무 좁아, 우리는 40kHz까지 할 거야 라고 해서 만들었던 적이 있어요.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최고 성능의 아날로그 오디오 소리하고 디지털 24192 소리를 비교하면 어떤 차이가 날까요? 굉장히 다른 느낌의 소리가 나요. 다른 느낌의 소리가 나는데, 일단 생각해 보죠. 아날로그 최고 성능의 SNR 어느 정도 되죠? 신호대 잡음비가 잘 나와야 85dB, 아날로그 최고 성능이라고 할지라도 그렇습니다. 근데 24비트의 SNR인 어떻게 돼요? 144dB인데 실제로 AD 컨버터의 특성 이렇게 얘기하면 124dB 또는 120dB 요 정도 얘기를 해요. 디지털 장비, 24비트 디지털 장비의 퀀타이징 에러에 대한 이제 신호대 잡음은 144dB인데 그걸 사용하는 음향 장비는 최소 120에서 124dB 정도의 그 다이나믹 렌즈를 갖는다, SNR을 갖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4비트가 그 정도의 그 높은 신호대 잡음비를 가져요. 주파수 응답 생각해보죠. SSL 콘솔 개발 엔지니어가 신념에 따라 주파수 범위를 40kHz까지 넓혔다 할지라도 192kHz 샘플 레이트를 가진 거의 절반이면 96kHz까지 그 오디오 신호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러면 어떻게 해요? 실제로 넓게 해도
이거의 절반보다 작아요. 절반보다 작아. 40kHz는 96kHz의 절반보다도 작죠. 최고 성능의 아날로그라고 할지라도 작은 음량의 배음을 갖고 있고요. 높은 주파수의 배음이 빠져 있어요. 작은 음량의 배음과 높은 주파수의 배음이 빠진 상태의 배음이 기본음에 합쳐져 있어요. 그런 합성음이에요. 그 아날로그가. 근데 디지털은 24192는 더 낮은 음량의 배음하고 더 높은 주파수의 배음이 합해진 합성음이니까 아날로그 최고의 아날로그라고 할지라도 디지털보다 좋을 수 없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그냥 사인파 합성, 복합파동의 분석 이렇게 생각했을 때 아무 의미 없을 것 같은데 실제로 우리가 음향 장비를 사용할 때 굉장히 큰 영향을 줍니다. 24비트 192kHz는 더 많은 배음, 더 낮은 배음과 더 높은 주파수 배음을 가진 많은 정보를 제공해요. 실제로 사람이 어떤 음색이나 이런 걸 인식하고 뭐 하는 건 뭐 7배음, 8배음 정도 또는 9배음 정도의 배음 소리까지가 가장 큰 영향을 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음색에. 근데 10배음, 11배음 이런 소리들도 실질적으로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요. 그게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음색을 판단하는 데는 영향을 주지 못할지 몰라도 음색의 세밀함과 음색의 뭐 깊이감, 다른 느낌, 소리를 판단하는 많은 정보를 하나 더 주게 되죠. 더 많은 정보를 주게 되죠. 그 배음이 많을수록 소리의 위치나 악기의 종류나 목소리를 구분하거나 노이즈 분석을 더 잘할 수 있게 만들어줘요. 제가 아는 어떤 감독님은 자기가 있는 녹음실 근처에서 무슨 축제를 했는지 시위를 했는지 밖에 굉장히 시끄러웠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스는 방음이 너무 잘 됐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하게 녹음을 할 수 있었는데 보통 2448 24비트 48kHz의 샘플 레이트를 가지고 녹음을 보통 하다가 오늘은 고해상도를 한번 해보고 싶어 그래서 24192로 녹음을 했어요. 그리고 녹음은 컨덴서 마이크가 아니라 우리가 쓰는 SM58 마이크를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녹음실에서 그거를 핸드 타입이니까 손에 들고 이렇게 손에 들고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뭐 커뮤니케이션 하기 위해서 마이크를 이렇게 내렸는데 내리는 순간 밖에서 들리는 시위 또는 축제 소리가 훅 들어오는 걸 느끼고서 깜짝 놀라서 우리 부스가 이렇게 소리가 나가나?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려서 방향을 사람 몸쪽으로 했더니 안 나오고 다시 시위하는 바깥쪽으로 했더니 소리가 들리고 이런 현상들이 발생을 했다. 24192에서. 그래서 소리 큰일 났다. 그리고 다시 2496, 2448 이렇게 내려서 소리를 내릴수록 2448에서는 아예 안 들렸고 2492에서 조금 느낀 2419에서는 완벽하게 헤드폰에서 들렸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 더 낮은 배음과 더 높은 주파수의 배음이 섞여서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소리를 분석하고 밖에서 무슨 시위를 하고 있는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방음 부스 안에서 들렸다라는 얘기를 저한테 전설처럼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것도 최근 얘기예요. 불과 한 3, 4년, 5년 정도밖에 안 된 얘기입니다. 그분이 이 강의를 들으면 우리 녹음실에서 아마 그런 일이 있었지 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그래서 24192 녹음할 때 굉장히 주의해야 한다라고 해요. 이런 정밀함, 24192를 할 때 이런 정밀함이 음악이나 음향 작업자들을 아주 난감하게 할 수 있어요. 2448에서는 안 들리던 노이즈가 24192에서는 노이즈가 들려요. 주변에 전기 노이즈도 들리고 팬 노이즈도 들리고 밖에서 심지어 시위하는 소리까지 들려요. 2448로 녹음할 때는 안 들리는데. 실질적으로 2448이면 충분하지 뭐 하이 샘플 레이트가 필요해 막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최근에 어떤 글에서도 그런 얘기들 쓰는데 실질적으로 이론적으로는 영향이 없지만 실질적으로 해놓으면 이론하고 다르게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런 원인이 이런 거예요. 정밀함,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생긴 현상입니다. 그래서 2448에 적절하게 들리지 않는 것, 적절하게 2448이 24비트 48kHz에 적절하게 들리지 않는 것이 더 좋은 소리를 들리게 해주는 심리적인 면이 있어요. 2448로 해서 웨이브로 녹음했는데 웨이브를 128K
mp3로 만들면 더 좋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죠. 어떤 사람은 192 정도는 돼야 된다. 어떤 사람은 256 정도는 나와야 소리가 그래도 mp3도 들을 만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결과적으로 적절하게 들리지 않는 게 128, 일반 사람들 128K가 소리에서 가장 듣기 좋은 소리라고 그래요. 이렇게 들리지 않는 것이 심리적으로 더 좋은 면이 있다라고도 얘기합니다. 여기 표를 잠깐 보시면 어쿠스틱의 다이나믹 렌즈가 있어요. 어쿠스틱의 다이나믹 렌즈는 우리가 들을 수 있는 125dB 플러스 알파예요. 125dB 정도를 사람이 듣는데, 그 125dB보다 더 큰 소리의 어쿠스틱 다이나믹 렌즈를 갖고 있다.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소리는 더 우리가 듣지 못하는 더 작은 소리부터 우리가 들으면 고통을 느끼는 더 큰 소리까지 실제로는 훨씬 더 넓다. 140dB, 190dB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아날로그 오디오의 다이나믹 렌즈는 약 75dB에 기계에 따라서 뭐 노이즈에 따라서 SR 시스템에 따라서 50dB가 되기도 하고 65dB가 되기도 하고, 하이 퀄러티 아날로그 장비는 80dB가 넘어가기도 하고, 심지어는 90dB에 근접한 아날로그 장비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75dB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입니다. 우리 16비트의 SNR은 96dB고요. 퀀타이징 노이즈 레벨, 그 양자 노이즈 레벨 대비 신호의 크기가 96dB고 24비트는 144dB를 갖습니다. 그 중에 실제로는 전기 신호를 바꿔놓으면 120dB 정도, 120에서 124, 125dB 정도의 dB를 갖게 되는 시스템에서 사용을 하죠. 그리고 우리가 어쿠스틱 소리라고 하는 건 무한대 주파수까지 있어요. 어쿠스틱 소리는, 근데 아날로그 신호는 가청 주파수 20kHz까지만 쓴다 그래서 20kHz 하고, SSL 콘솔 담당자는 40kHz, 우리는 여기까지는 소리를 내게 할 거야 라고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CD 22.05kHz 정도 되고요. mp3는 16kHz 밖에 안 됩니다. 48kHz 같은 경우는 24K 정도까지 되고요. 96이면 48, 192면 96kHz까지의 그 소리의 파동을 유지시켜 준다라는 거예요. 이 표 자세히 보시면 굉장히 유익하실 겁니다. 하모닉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하모닉, 영어의 하모닉. 오버턴은 안 쓴다고 얘기했죠. 오버턴은 안 쓴다. 지금 오버턴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패티셜 하모닉이라고 하는 게 맞아요. 패티셜 하모닉이라고 하고, 배음이라고 하는 영어 표현을 하모닉으로 쓴다. 배음의 오버턴은 사용하지 않는다. 우리말의 배음은 뭐다? 패티셜 하모닉이다. 그래서 하모닉은 뭘 얘기해? 조화로움, 어울림을 표시하죠. 그래서 기본음과 잘 조화되는 어울리는 음인 자연수의 배음을 하모닉, 배음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말에. 오버턴이랑 구분하셔야 된다는 것 지난번에도 얘기해, 오늘 또 얘기합니다. 일반적인 소리는 모든 소리의 기본음에 자연수 배음이 섞여져 있는 소리예요. 대부분. 물론 자연수 배음이 아닌 소리가 부분 섞여 있긴 하지만 대부분 자연수 배음이고요. 타격음 같은 경우, 뭐 북을 친다든가 내가 책상을 두들긴다든가, 이 소리 들리죠? 또는 이런 소리들은 타격음인데, 이거는 자연수 배음이 아닌 경우예요. 자연수 배음이 아니니까 타격음은 조화롭지 못한 배음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음향학적으로는 이런 경우를 뭐라고 한다? 소음이라고 해요. 소음. 소리와 소음 구분하셔야 돼요. 소리와 소음. 소리는 기본음에 자연수 배음이 합쳐져 있는 것. 소음은 주파수를 알 수 없는 것. 소음은 주기가 일정하지 않은 것을 얘기하고요. 주기가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주파수를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사인파를 얘기했고, 사인파 오늘 합성하고, 사인파 합성에 의한 복합음이 어떤 소리를 구축하고 있고, 그게 어떤 많은 정보가 많을수록 우리가 위치 파악이나 소리를 파악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죠.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음향을 한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이런 이론들을 모르고 음향을 하면 여러분들 축구에서 헛발질을 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음향을 제대로 이론적으로 알고 그 이론 위에 여러분들의 실력을 쌓으셔야 되고요. 실제적인 현장의 지식을 쌓으셔야 됩니다. 이론 없이 현장의 지식을 쌓으면 높이 쌓은 성이 되지 못하고요. 그냥 무너지는 1층 건물이 돼요.
높은 건물을 쌓고 싶으시면 여러분들 베이스먼트, 기초를 단단하게 하는 이론을 제대로 공부하셔서 그 이론 위에 여러분들의 현장의 지식을 쌓아 올리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다 여러분들한테 높은 건물을 짓는, 내 기술의 높은 그 아키텍처를 만드는 하나의 지침이 되고 베이스가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열심히 공부하셔서 최고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리는 음향 내는 소리의 교재인 음향 소리 디지털 오디오 네트워크 미디어 1.0 에디션이 전자책으로 출판하였습니다. 음향 시스템 설계도 나와 있고 디지털 오디오 가이드북도 리라이팅해서 조만간 뉴페이퍼를 통해서 전자책으로 출판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셔서 최고가 되시기 바랍니다.